자, 보면은 이제 페이지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해가지고 일단은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여기저기 배치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게 이제 보통의 레이아웃인데, 저도 사실 똑같아요. 저도 내 그 작품용 포트폴리오를 뭔가 만든다라고 하면요. 일단 만들어진 작품들을 하나면에 싹 다 모아 놓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한 페이지씩 하나씩 하나씩 올려놔 가면서 그 레이아웃 틀을 이제 구상을 하기 시작하는 편이에요, 보통.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한 트레이닝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남이 만들어 놓은 틀 보고 참고해서 만들어 보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고, 자, 이렇게 올려놓고 나면은 일단 뭐 대략적으로 어떠한 녀석들을 특징에 따라서 묶어 놓거나 배치하는 식으로 먼저 분류를 합니다. 자, 지금 여기 그 성님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놨었어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니까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게 맞죠.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일단 첫 페이지에 이 세 녀석을 다 배치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연계되는 내용들을 쭉 페이지별로 배치를 해 주시는 건데, 캐릭터가 이제 3개나 되다 보니까 컬러 가이드부터 먼저 정하고자 할 때 내용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죠? 음, 내용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 색상 정보를 그래도 최대한 표기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글이 너무 많아지고, 글이 많아지는 만큼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내용이면은요, 한 줄 내에 이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표되는 글자는 그냥 앞으로 하나만 표시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를 지울게요. 좀 떼고 편집해야겠다. 요것만 남겨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줄을 하나 맞춰 놓고, 그 옆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마진을 좀 새로 고민을 해야겠죠. 대신에 이렇게 함으로써 안쪽에 반복적으로 표시되는 한 부분을 한쪽에 몰아서 하나만 씀으로써 배치에 여유가 생겨요. 훨씬 여유가 생기죠. 아랫줄도 마찬가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심각하죠. 색이 5개나 되다 보니까 빽빽하게 돼버린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만 표시를 하면은 이 녀석의 양들을 줄여버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한 줄에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엑셀을 혹시 건드려 본 경험이 있다면 엑셀에서 표 정리하는 방식하고 좀 비슷하게 정리를 하시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편이에요. 이제 남은 문제는 그거예요. 마진을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좀 간략화를 해가지고 정돈을 시켰다면은 그 다음 고민이 이제 마진이란 거 알겠는데, 지금 딱 봐도 책등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글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나치게 마진이 좁아져 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얘네들을 전반적으로 다 사이즈를 줄여보는 거예요.
줄였을 때 가독성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성공입니다. 일단 글자 크기도 뭐 11.61이라는 애매한 포인트이긴 한데 그래도 10포인트가 넘으니까 읽는데 무리가 없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 또 이런 방식으로 전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진만큼은 내가 절대로 손대지 않을 것이다. 레이아웃도 절대로 변형을 안 시킬 거고, 이 그리드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게끔 해야 되겠다. 가로로 놨을 때 답이 없어 보이는데, 세로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해결 방법. 세로로 갑니다. 그리고 한 줄로 세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들을 표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그죠? 자, 이렇게 놨다고 치면 나머지도 똑같아요. 줄만 잘 맞춰주면 돼요. 헥스 RGB 다 지워도 되겠죠? 왜냐면 이거를 위에서부터 헥스 RGB CMYK다 한쪽에다가 표시만 해두면은 그 다음은 사용자가 알아서 읽을 문제예요. 다 들어가죠?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으니까 이만큼 더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죠? 여기가 좀 빽빽해 보이긴 하는데 이러면 이제 위치를 좀 바꿔도 돼요. 여기 측면 마진까지 침범이 안 됐으면 좋겠다 싶으면은 이제 그 마진 기준으로 얘들을 약간씩 줄여줘도 되겠고요. 어차피 좀 늘려놨기 때문에 이것도 마진 안에 들어가도록. 아까보다 훨씬 깔끔하죠? 그래서 정리 방식이 반드시 한쪽 방향으로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이 안에서 레이아웃의 큰 틀만 지킬 수만 있다면은 그 안에서의 변형은 얼마든지 베리에이션으로 허용이 되는 거예요. 단지 이제 거기서 추가적인 조건이라면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 안정적인 구도인가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안정적인 구도 잡을 때 제가 팁 하나 드렸죠. 삼각형 모양만 생각하면 된다고. 밑바닥 면이 다 붙은 것처럼만 정리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구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의도적으로 바닥 쪽에 글자를 다 바닥에 붙여 놓으려고 한 건데 이렇게 해도 충분히 납득이 되겠죠. 여기는 색상 정보가 지금 너무 많으니까 약간 위로 좀 당겨주는 정도로 허용을 해주고. 그래서 밑에 줄을 맞추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기는 이제 정리가 좀 됐어요. 자, 메인 페이지가 이제 다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넣기는 다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넣기는 넣어야 되니까 일단 넣기는 했는데 뭔가 하나도 안 어우러져요. 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일단은 첫 번째 제 눈에는 크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음.
이 세 가지 녀석들이 하나는 엄마고 하나는 아빠고 하나는 애기라고 해가지고 크기를 일부러 이렇게 맞춘 거예요. 자, 그런데 놓을 수 있는 방법이 그 안정적 구도인 삼각형을 생각을 해가지고 올려놓은 것 같기는 해요. 자, 이럴 때는요, 차라리 수평적 구조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정감을 또 유도를 해야 되니까 엄마와 엄마와 아빠 사이에다가 아기를 놔주는 구도를 쓰는 거죠. 배경을 통해서 캐릭터의 영역을 제한을 걸어주시고 압도적인 마진을 이용해서 중앙 배치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안정적이죠?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됐고.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페이지 아이덴티티를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상단부 이 녀석이 너무 허공에 혼자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색깔들을 좀 이용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아마도 이 배경색을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훨씬 구성이 있어 보이죠? 자, 최상단에 있는 이 녀석이 마진 바깥에, 그러니까 바깥쪽 마진 영역에서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아래쪽에 있는 녀석과 꼭 줄을 맞추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전체 레이아웃 틀에서 봤을 때 마진은 사방면이 다 비어져야 된다라는 규칙을 정해놓고 정리를 한다고 하면 이것 또한 시작되는 위치를 같이 맞춰주는 게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출판물 같은 데서 보면은 뭐 의미 없어 보이는 이렇게 영역을 자르는 사선이라든지 면을 칠해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가로막아서 잡아 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전부 다 안정적인 레이아웃 구도를 위한 장치들이었던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아이덴티티 요소에다가 줄을 채워 가지고 맞추는 것처럼. 자, 여기 위에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아래쪽에 페이지 넘버를 붙여 놓은 게 좀 허전해 보일 수도 있죠. 자, 페이지 넘버도 마진 바깥쪽에 있는 거라고 치면 여기 둬도 되겠지만 전체 틀로 봤을 때 저는 지금 여기서 이 녀석도 그렇고 이 녀석도 그렇고 굉장히 절제된 레이아웃을 썼어요. 자유분방하게 퍼뜨리는 걸 안 쓰고 틀에 딱 갖춰갖고 밀어 넣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바깥쪽에 나와 있는 요소들 또한 틀에 박힌 것처럼 같이 줄을 맞춰 주시는 게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레이아웃 구성이 다시 들어가는 거죠. 자, 이 페이지의 레이아웃 구성은 이렇게다. 이 안에 뭔가가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다. 포트폴리오는요, 계속 수정이 들어가요. 한 번만에 완성되는 포트폴리오는 절대로 없습니다. 뭔가 요소를 하나 추가를 하고 나서 해당 녀석을 편집하다 보면은 새로운 레이아웃 구성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앞전에 내가 만들었던 레이아웃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다시 수정을 또 하는 거예요. 자, 어때요? 이쪽 뭐 그런 대로 틀이 잡혔죠? 안에 적당히 들어가 보이는데 흠이라면 요거예요. 아이덴티티 요소가 상단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책등 기준으로 글자가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바깥쪽으로 빼주고요. 이렇게 해서 페이지가 서로 마주보는 것처럼 구도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뒀다고 치면 이제 표시 기준이 좀 애매하죠. 요거를 이제 놓을 위치를 찾는 거예요. 얘는 이제 약간 여기다가 두든지 여기다 두든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밑에다가 두든지 여기다 두든지 여기다 둔다라고 치면 이 녀석들의 위치를 조금 바꿔줘야 되겠죠. 확실하게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고 좀 더 확실하게 그러고 나면은 얘들이 전반적으로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위쪽에 마진을 좀 시원하게 빼서 표시 기준을 따로 보여지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양쪽 페이지가 통일성이 있게 간다라고 하면은 상단의 아이덴티티에 이렇게 바를 집어넣는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테두리에 프레임 씌웠었죠. 이렇게. 이 안쪽에 페이지 넘버가 들어가는 게 보기가 좋겠다. 안으로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마진에 이 가로폭의 줄에 맞춰서 넣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놓고 그리드를 지웠을 때 횡해 보이지 않는지, 상대적으로 아래가 많이 비어 보이지 않는지, 그거를 고민을 해서 여기에 또 뭔가 하나 요소를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떠오르는 게 이런 게 떠오릅니다. 이게 지금 전부 익스펜드 돼 있나? 돼 있네. 아이덴티티 요소로서 상단의 페이지가 어떤 내용물을 담고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것까진 좋았는데, 저는 여기에 구성해서 약간의 위트를 주고 싶습니다. 레이아웃이 지나치게 절제되고 단조로운 게 계속 반복되면 재미없어서 결국에는 읽는 거를 포기하게 될 거예요. 지루하니까. 그래서 위트 요소를 넣을 건데, 저는 이 페이지 넘버에다가 위트를 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숫자가 여기가 있는 게 더 보기 좋을 것 같고, 숫자가 좀 더 커도 될 것 같아요. 별거 아닌데 이것 때문에 여기 공간이 이 녀석의 존재감 때문에 채워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이거를 그대로 대칭 복사 하고, 놓고, 여기 1 크기가 몇이었지? 15.8인데 16으로 갑시다. 애매한 치수 별로 안 좋으니까 16 가고, 여기도 그럼 똑같이 16. 자, 이렇게 해서 이 페이지 하나만 단독으로 봤을 때는 아래쪽에 허전하게 뭔가 발이 빠지는 것 같은 구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녀석은 위트의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근데 이 녀석이 페이지 넘버마다 등장하게 되면 이것 또한 레이아웃의 한 요소로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역을 가상의 선으로 막아주는 효과를 주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아까 처음 이 파일 열었을 때랑 지금이랑 너무 다르죠? 자, 아래쪽으로 가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정리를 좀 할 요소가 보입니다. 일단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는 됐어요. 조금 제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측면부 모습이 하나 더 추가돼서 동작이 총 4개가 나오면 더 보기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박스를 치는 거는 조금 답답해 보여요. 여기서 이 녀석들은 서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공간 절제를 통해서 규칙적으로 정리된 것처럼 하려고 배경을 썼다면은, 여기서는 그 의미가 좀 다르죠. 왜냐면 일단 이 녀석들의 각각의 비율의 크기가 망가졌어요. 망가졌죠. 아기가 제일 작아야 되잖아. 엄마 아빠는 커야 되잖아요. 비율이 망가졌죠. 이것 때문에 제가 가이드라인을 그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거는 좀 잘못된 거니까 그럼 가이드라인을 한번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 밑에도 하나 있어야 되겠고, 이게 이렇게 머리 높이인데 한 중간점으로 일단 놓을게요. 그리고 사이에 이렇게 배치하고, 이렇게 배치하고. 됐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준비를 한 거를 가지고 그대로 복사, 그리고 이걸로 여기를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녀석의 크기가 이렇게 달라지더라도 가이드라인은 똑같이 쓰게 될 테니까, 자, 엄마 토끼랑 아빠 토끼는 이 5줄을 가지고 쓰는 거고, 애기 토끼는 2줄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배경색도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엄마 토끼만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글을 좀 해 놓을게요. 그렇게 돼 있지. 뒷모습이 나온다든지. 지금 서로 다른 크기를 가지고 배치를 하는데도 그리드에 맞춰 가지고 배치를 하니까 어디서 비슷한 크기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엄마 토끼 한 세트, 아빠 토끼도 한 세트, 애기 토끼도 한 세트. 그러면 모두 같은 그리드 사이즈를 공유하는 거니까 이 상태 그대로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떼서 베리에이션 보여주면 훨씬 더 정리가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배경을 이렇게 전체를 하나 넣으면 되겠네. 음. 음. 턴어라운드 다시 정리하고 요거를 그대로 가져가서 배치를 하는데 모든 녀석들의 비율이 다 똑같았으면 좋겠으니까 요걸 하나 놓은 거를 토대로 해서 아빠 토끼도 그런 식으로 정리, 애기 토끼도 이런 식으로 정리. 이해되시죠? 음. 얘는 G 사이즈를 썼네. 자, 이렇게 놨을 때 이제 꽉 차 보일 것 같으니까 이렇게 세트를 구성을 했으면은 각각 그룹을 좀 해놓고 아파트키 배경이 좀 좁아 보이니까 이 줄을 조금 더 넓히고 이 줄 폭이 똑같으면 되겠죠. 엄마 토끼랑 세로로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두고 대고 사이즈를 줄여요. 됐죠?
자, 이때도 이제 처음에 레이아웃을 대폭적으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레이아웃의 규칙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 아트보드가 왜 비틀렸어? 음, 여기서 쫙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밑에가 좀 밀려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좀 더 옆으로 하고 색깔도 채우고 이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 좀 더 가운데로 오도록 유도를 하고 페이지 표시 아이덴티티 여기서는 오히려 줄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다음에 여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베리에이션 디자인 또한 비율이 서로 안 맞아요. 음. 비율이 안 맞으니까 이제 좀 답답해 보였던 건데 사실 더 답답한 건 이거였네요. 사이 간격만 조금 맞춰주면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조금 더 밑에 내려왔으면 좋겠고요. 여기다 위에 여유 공간을 조금 더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페이지 4개가 정리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좀 답답한 느낌이 아무래도 요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건데, 자, 이럴 때는 배경색을 의도적으로 잘라 넣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드는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가운데가 뚫려 보이니까 훨씬 더 시원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베리에이션 디자인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풍성하게 해서 여기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하고 여기도 한 페이지를 좀 구성을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1, 2, 3, 4, 5, 6페이지 정도는 나오게 되겠고 그 앞전에 봤던 그 캐릭터 포트폴리오 있었잖아요. 제가 그 참고해서 보시라고 했던 그 포트폴리오 내용대로 좀 따라가자고자 하면은 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해 놓은 게 조금 더 한두 페이지가 더 많았죠. 그 사람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실제로 제작을 했던 것들, 그러니까 실무 이미지로 뭔가 만든 거 있잖아요. 목업 디자인을 했다든지, 3D 프린트로 사초를 해가지고 아예 캐릭터를 입체적인 형상으로 만들었다든지 했던 그런 사진들이 나중에는 결국에 한두 페이지를 그냥 꽉 채워서 작업을 했었어요. 음. 그래서 여기서 일단 캐릭터 설정 같은 거를 다 보여주는 거를 4페이지로 끝냈다라고 하면은, 자, 이 상태에서 목업 디자인 가지고 나머지 4페이지 정도를 채워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정도 해서. 그러면은 캐릭터라는 이 카테고리 한 개에서 벌써 페이지가 둘, 넷, 여섯, 8페이지가 나오죠. 카테고리 하나를 8페이지로 해결을 해요. 나머지 녀석들도 같은 개념으로 정리를 쭉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끼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 이 4개의 레이어를 똑같은 스타일로 정리를 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나오게 될 또 다른 카테고리, 예를 들면 로고와 심볼 디자인해서 명암 디자인까지 간 거 있죠. 자, 그거를 했을 경우에는 앞에 이 녀석과 레이아웃이 똑같을 필요 없어요. 똑같을 필요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가셔도 돼요. 그런데 지켜주셔야 하는 거, 같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게끔 마진을 똑같이 가시고 아이덴티티 요소를 똑같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안에 레이아웃 배치를 바꾸는 거는 본인 마음대로예요. 그건 외곽 규칙들만 잘 지켜주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 마진, 마진과 함께 같이 등장했으면 좋은 아이덴티티 요소와 페이지 넘버 디자인. 그래서 이 안에서는 뭐 사각형을 이렇게 세우든 올려서 배치를 하든 그것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외곽 규칙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세트로 보이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캐릭터 디자인에서는 이 아이덴티티 요소의 색깔을 배경색을 이용해서 썼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작품이 이제 나오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처럼 디자인 뭐 이거 말고요. 여기서 만약에 뭐 로고 디자인 같은 거라든지 뭐 그런 게 진행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일러스트레이터 그 아이덴시안 아이소메트릭 디자인한 거 그런 이미지들을 수록하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아이덴티티가 또 달라져야 되죠. 일단 요 요소들 그대로 복사를 해옵니다. 통일감이 주도록 이런 것들, 여기 페이지 넘버 요것들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룹을 좀 해두는 게 아무래도 옮기기가 좋겠죠.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최상단의 마진만 맞출 수 있으면 복사해서 가져가는데 편하겠죠. 최상단 마진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캐릭터 디자인 페이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아이소메트릭이라든지 광고 디자인한 것들 등장하는 공간 해주고 그룹 풀고 이거 지우고 여기 이제 똑같이 타이틀 집어넣고 왜 여기 서로 폭이 다르지? 이렇게 해놓고 아이소메트릭 했던 거 한번 볼까요? 본인이 했던 거를 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이건 건물 디자인이고 나중에 건물 디자인한 거 넣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 넣었다면은 이거는 전개도니까 전개도는 두 번째 페이지에 등장하는 게 좋겠고 첫 번째 페이지는 완성 이미지를 넣어버려요. 그거를 이제 일러로 그린 거 하나랑 사진으로 뽑아 놓은 거 하나랑 그렇게 넣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는 또 위트를 토끼 머리가 아니라 토끼랑은 상관없잖아요. 여기서는 뭐 이렇게 상징적인 꽃감 같은 거를 가져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기본적인 구성틀은 똑같이 가지만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완전히 달라지죠. 자, 여기에도 상단의 아이덴티티 요소는 유사 색깔을 쓰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사용했던 주요 색깔을 이렇게 넣어서 상단에 있는 이 아이덴티티 요소에 띠를 부여를 함으로써 상단 부분만 봐도 아,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시리즈고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내용물이구나 라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드 지웁시다. 이렇게 1, 2, 3, 4, 5, 6, 7, 8까지 캐릭터 쓰고 여기서부터는 또 패키지 가지고 또 1, 2, 3, 4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리즈로 보이죠? 그죠? 시리즈로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원래 파일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갭이 엄청날 겁니다. 비교의 시간을 가져야죠. 자, 차이 많이 나죠. 어떤 게 더 낫습니까? 멀리서 봐도 구분이 확 되죠. 음. 그래서 틀을 잘 잡는 게 중요했던 게 이런 거예요. 테두리 규칙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그 안에서 변형을 만들 때, 그 안에서 변형을 만들 때에도 조금 뭐 자유롭게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만 항상 유념해둬야 되는 거는 삼각형 구도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 안정적인 구도로 가주는 게 제일 안전한데 이렇게 안전하게 가면서도 위틀을 넣어주시면은 단조로운 거를 탈피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재미 요소를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